자, 경호처는요, 박정준 전 처장의 사직으로 김성훈 차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훈 차장도 사실 경찰 소환 대상인데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이 경호처장 대행으로서 한시도 자리를 못 비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불응을 하고 있어요. 이렇다면 이 김성훈 이 처장 대행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찰이 어떤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좀 더 강한 구속 수사라든지 네. 그런 영장을 발부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이 흐름은 경호처 내에서의 소위 매파와 비둘기파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변호사를 대동하고 윤 대통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처장이 나왔고 지금 이진아 경기안전본부장이 나왔다는 것은 전체 판으로 봤을 때 아무리 경호처의 어떤 자기 기능이 대통령을 경호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현재 상황으로서는 헌법 수호하는 데 있어서 영장 발부에 협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다소 1차 경호 말하자면 공수처에 들어갔을 때 비교적 여러 가지 블록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좀 통과할 수 있었던 것도 박정준 경호처장이 조금 느슨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겠냐라는 것을 엿볼 수 있고, 오히려 지금 이제 박정준 처장이 없는 상태에서 김성훈 차장이라든지 이강호 경호본부장 체제하에서 훨씬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게도 볼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말하자면 공수처가 관제를 들어감에 있어서 더 신중해야 되고 또 이번에 두 분이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마지막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주 교수님께서는 지금 매파와 비둘기파 중에서 지금 매파가 남아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김성훈 차장, 이 강경파고요. 또 김용현 전 장관과 가깝다 이런 평이 사실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반면에서 이제 온건한 것으로 알려진 이 박종준 전 처장, 경호처 서열 2위와 3위인 김성훈 차장과 이강우 경호본부장 여기에 밀렸다. 이런 분석도 나와 있기 때문에 더 강하게 막을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강성필 부 대변인께서는 그럼 이 상황에서는 그럼 어떤 식으로 상황이 전개될 거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공수처 입장에서는 오히려 박정준 전 처장과 이진아 본부장이 지금 경찰에 출석을 함으로 인해서 훨씬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수월해졌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을 수행하는 게 오히려 쉬워졌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어쨌든 간에 박정준 전 처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 측과 상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투항을 했다는 의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수처와 경찰 수사를 통해서 어떻게 지금 경호처가 대비를 하고 있고 또 경호처의 분위기가 어떻고 어떤 역할 분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호처의 일반 직원들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분도 사실 주변에 지인이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와 어떤 유튜브라는 어떤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본인들이 처한 법적인 상황에 대해서 많이 정보를 습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수 공무 집행 방해가 바로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김성훈 차장부터 직무대행부터 체포를 한다고 경찰이 나서면 이들이 법적으로 대응할 명분도 사실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수 공무 집행으로 체증이 돼버리면 추후에 어떤 범죄자가 될 수가 있고 또 범죄자가 된다고 하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연금에 있어서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경호처 직원의 이제 현실적인 본인들의 개인과 관련된 이야기가 상황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우리 호준석 대변인께 이거 여쭤볼게요. 지금 쭉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새로 이제 직무대행을 맡겨야 된 이 김성훈 차장, 그러니까 처장 직무대행 이 사람이 굉장히 강경하고 또 대통령과의 관계도 또 상당히 단단하다기 때문에 더 강경하게 맡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원칙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과거에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를 할 때 그 당시 이제 대통령 경호실이었는데 그 관계자들이 많이 이제 접촉해 본 적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요. 다른 미국이든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을 경호하는 조직은
강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칙 원리에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목숨을 던져서라도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국가를 위한 것이라는 그 신념을 교육을 받고 또 그런 행동이 몸에 배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총소리가 나면 그냥 본능적으로 몸을 던지는 겁니다. 대통령 쪽으로. 자기가 대신 맞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네. 근데 어쨌건 대통령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다 맞습니다.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의 신분이 있습니다. 현재 국가 원수입니다.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는 여전히 현재 국가 원수를 경호해야 될 책무와 사명감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김성훈 저분뿐만이 아니라 경호실 조직 전체는 그런 강경파일 수밖에 없다. 자신들은 대통령을 지금 지켜야 된다는 신념을 다 갖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균열이 시작됐다거나 아니면 박정준 처장이 투항했다거나 이런 거에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네. 다만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도 이것이 국가기관끼리 유혈 사태가 벌어진다든지 네. 대통령이 뭐 수갑을 차고 정말 체포된다든지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거를 찾는 과정에서는 서로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큰 틀에서의 그런 그 원칙에는 저는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걸 보면 교차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정준 처장의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사표를 내고 그 지휘 체계를 맡겨놓고 나왔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보면 리트머스 시험지격인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고 나머지 본부장이 2명 있는데 이제 경호본부장과 경비본부장인 것 같아요. 네네. 이 둘이 교대로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교대로 나왔을 때 체포영장은 청구하지 못해요. 일단 출석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긴급 체포 여부거든요. 네네. 그럼 긴급 체포하는지 보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만약 긴급 체포 안 하면 또 교대로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빌미를 주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 같고 영장은 언제나 가능한 것이 체포는 사실 현행범으로 체포도 가능해요. 들어가게 되면. 네네. 근데 현행범 체포하고 영장 이한 체포하고는 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지금 경찰도 나름대로 사실 이례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본인들의 집행 목적을 위해서 수사권을 약간의 오용 남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경호처에서 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저렇게 교대로 나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따라서 아직까지 균열이 있다라고 섣부른 판단은 아직까지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